남편과 9살,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조 씨. 최근 몇 년 동안 시가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. 2년 전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시어머니께 음식을 받으려고 잠시 들렀는데 바로 다음 날 잔뜩 화가 난 시누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. 오랜만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냐고 하더니 급기야 너희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시집 와서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막말까지. 아니 그동안 시어머니 생활비며 보험료도 내드리고 친정엄마가 그동안 집 대출금도 많이 갚아주셨는데 한 게 없다니요. 아내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. 그런 와중에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. 각자 서로의 집만 잘 챙기면서 살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앞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? 자, 제보 사연인데요.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게 없다니. 네, 맞습니다. 시가 식구들이랑 갈등까지 지금 겹친 그런 상황인데 이 제보자는 아내 조 씨입니다. 결혼 10년 차고요. 9살, 7살 난 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. 그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. 그 당시에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렸다가 막 회복을 했고 그런데 마침 그 친정엄마도 코로나를 앓고 나은 직후였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방문을 못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2년 만에 친정에 다녀왔던 겁니다. 그런데 이 길에 그 시가 방문하는 건 예정에 아예 없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가 음식 해놨다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음식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날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. 대뜸. 오랜만에 시댁 왔는데 빈손으로 왔냐? 이 시어머니가 설거지 안 시키니까 엄마가 우습냐?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냐? 라고 하더니요. 급기야. 니네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냐?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냐? 이런 막말까지 쏟아내려고 합니다. 시누이 사람 아니네, 진짜 이거. 네, 이해가 진짜 안 되네요.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렸어서 사실은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만나서 맛있게 먹고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정말 주고받는 것만 살짝 주고받을 때인데 시어머니께서 또 이제 갑자기 뭐 음식 좀 가져가라라고 해서 살짝 들려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시누이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서 막말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 내가 정말 해준 게 없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. 또 이 일을 너무 속상하니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제 세세하게 묻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자 뭐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이제 이 악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해 주길 원하는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제 속병이 나시는 겁니다. 뭘 이해를 해? 자, 결정적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된 그날의 사건. 정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. 직접 제보자, 사연자 얘기 들어보시죠. 이제 제가 빈손에 왔다고 그거를 아들한테도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딸한테도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결혼해서 한 게 뭐 있냐, 씹어서 한 게 뭐 있냐고 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한 게 없냐. 어머니 우리 친정에서 중도금도 갚아주고 그 집도 갚아줬지 않았냐. 근데 그 돈은 다 너 준 거지 내 동생이 준 거 아니니까 덕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결혼하면서 진짜 좀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드리면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.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.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. 이게 결혼 초기부터 이 재산 형성 과정을 쭉 보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. 진짜요? 일단 결혼 당시에 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20평 작은 아파트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럼 시어머니가 해준 집에 살았네? 이 생각하실 텐데 네. 그럼 저기에 누가 세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세입자 내보내야 되죠. 그럼 뭘 줘야 돼요? 보증금 줘야 되죠. 그렇죠. 보증금도 또 이 집 리모델링 비용 또 가정가구 혼수 모두 다 제보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고 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시골에 집을 하나 샀는데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 리모델링 비용도 다 제보자가 부담을 했고 이제 돈이 좀 모자라니까 친정에서 1,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첫째 출산할 때 되니까 이 제보자가 뭐 일을 하거나 하기 좀 힘들잖아요. 외벌인데 대출금 어떻게 갚냐 했더니 이제 친정 어머니가 남은 대출 8,000만 원도 다 갚아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그 명의 집에서 4년 살다가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근데 이거 남편하고 따로 산 거 아니잖아요. 같이 살았잖아요. 여기 중도금 모자랄 때 또 친정 어머니가 2,000만 원 빌려줬습니다. 이렇게 친정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처음에 집부터 뭐 시골의 공동명의 집, 그다음에 새로 분양받은 집까지
같이 살 수도 없었어요. 근데 그거 너한테 해준 거다. 뭐 네가 우리 동생한테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남편 따로 살았습니까?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아,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. 그러니까요. 지금 대출금도 해주고 중도금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맥락, 그런 부분이 매우 제보자는 답답했다고 하고요. 근데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각자 이 서로 부모한테만 좀 충실하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결혼 후에 월세 수입 사라진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보험료도 다달이 뭐 4, 50만 원 내드렸는데 그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 있냐라고 말을 들으니까 큰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. 자, 또 이런 남편들 특징이 있습니다. 또 하여튼 그냥 눈물 나게 또 효자야 또 그냥. 네, 근데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남편이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면 또 차라리 나요. 근데 이 마음만 잘하면서 내 마음을 네가 잘해라 이런 식인가요? 그러니까 대리 효자라서 본인은 별거 안 하면서 며느리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이런 느낌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남편네 집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이 남매를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든 비밀도 없고 뭐든지 다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혼자서 힘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셋이 살 때는 뭐 굉장히 힘드니까 어머니 생신 같은 거 못 세고 살았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오니까 생신을 세달라 이런 식입니다. 자, 그렇군요. 자, 심지어 말이죠. 이 남편이란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야, 우리 이혼해! 맨날 그런다는 겁니다. 아, 예. 심지어 말이죠. 애들한테 야, 너 엄마랑 살래? 아빠랑 살래?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죠. 직접 들어보시죠. 야, 니네 엄마, 아빠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런다. 그럼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고 살자. 뭐 이러는 거야. 특히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애가 3살 때부터 아빠랑 살 거야, 엄마랑 살 거야?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, 애한테. 그게 하도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아빠로도 별로고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을 안 하고 아들 역할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, 자기는. 세상에 저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빠 안 보이면 진짜 이혼해서 집 나가는 건 줄 알고 아이들이 펑펑 운다는 거예요, 세상에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그런데 말이죠. 저렇게 입버릇처럼 이혼하자던 남편이 요즘에 딱 입에 지퍼를 촥 했다고요.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. 최근에 스님하고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오더만 애들이 20살 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. 만약에 이혼하려면 네 나가라. 내가 애들 볼 테니까 혼자 나가라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마 제보자가 애기 두고 아이들 두고 나가는 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. 아, 자, 그런데 이 남편 또 뭐가 있어요. 주식 투자한다고 또 날리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달리고 막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날렸다는 겁니다. 아, 자,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재산 형성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이 남편 이혼 시 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요? 좀 하시고 싶은가 봐요, 이혼. 글쎄요, 뭐 이혼 사유도 뭐 있는 거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재산 분할은 이제 유리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꼼꼼하게 어떻게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 재산 빚도 막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혼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콩짱님 스님하고 살아 그냥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 양육비 이런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일단은 양육권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여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엄마랑 아이가 애착 관계가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히 저희 남편이 엄마랑 아빠랑 저 사이가 너 누구랑 살래?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건 사실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이에요. 아, 그럼요.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지인데 여기는 이혼하기 전부터 일부러 막 더 이런 행동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양육권은 당연히 지금 제보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양육권이 오면 양육비는 자동으로 상대방이 내야 됩니다. 근데 양육비를 얼마나 내느냐는 상대방의 재산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 몇 살일 때 얼마라는 양육비 조건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. 뭐 양육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양육권을 갖는다면. 그렇군요. 자, 교수님.
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막 사람 많은 분들이 네. 그렇죠. 저는 이런 케이스 꽤 있는데 이게 자격지심에서 온 것 같아요. 자격지심에서 오다 보니까 이 친정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해줬잖아요. 생활비, 보험비, 보증금, 리모델링비, 대출비, 그다음에 중도금까지. 그런데도 그러니까. 뭘 해줬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우리 엄마한테 오는데 빈손으로 오냐, 무시하냐 뭐 이런 게 자격지심에서 오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잘못하시는 거죠. 이 오리지널 패밀리, 원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아내랑 불화를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짧게. 네, 미카님, 남편 이상하고 시집 식구들은 진상이고 어쩜 하나같이 똑같을까 하셨고요. 박진호님, 시가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 대부분이 남편입니다.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